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한꺼번에 강좌 들으시느라고 힘드시죠? 네. 그렇게 따지면 저도 한꺼번에 입력하느라고 힘드세요. 설명하느라고 힘듭니다. 음. 근데 조금 이 제안을 받고 나서 이 수강 강좌 제안을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계절학기까지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옛날에 녹음해 놓은 거가 사실 있습니다. 어, 사실 있고 그런 거를 이제 틀어드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계절학기에 들으시는 분한테는 지금 현상, 지금 이 시간, 이 7월달 초에 생겨나는 모든 어떤 경제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복해서 대인관계에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이나마 이런 강의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조금이나마 정말 이렇게 변화가 되거나 지식이나 어떤 마음적으로도 감동을 울리고 지식이 약간 축적이 됐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 4시간 찍는 거 뭐 일이겠어 뭐. 그렇죠? 저 12과목도 해야 한 적이 있거든요. 12과목을 강의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9과목밖에 못 들었는데 강의를 12과목을 하는구나.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제 허리도 아프고 상황이 이제 쫙 살짝 삐끗했어요. 담이 걸려서.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쭉 찍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분한테는 제 몸이나 이런 거 아픈 거랑 상관없이 제가 작고 미약한 이런 지식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자꾸 길어지네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리더십의 유형 대단하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특징에 대한 접근 방식인데요. 독재적인 유형 누가 생각하나 아십니까? 전 세계 독재자 되게 많죠. 저쪽 위쪽에 있잖아요. 판문점 뒤에 물론 그런 유형들도 없지만 독재자의 유형의 특징은 묻지마 네 스스로 해 약간 질문 금지 형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단의 규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규착이라는 단어, 규착이 아니라 규칙인데요. 서로 약간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음, 이거 하지 마, 뭐 이런 거, 규정 이런 것들, 이런 규칙하에 지배를 군림하고요. 그리고 무조건의 업무만 수행하게끔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죠. 옛날에는 사실 그랬어요. 왜 대량 생산을 해서 뭔가를 판매하는 시절에는 기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손이 엄청나게 필요했거든요. 모든 정보는 나의 것. 지식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교주나 뭐 북한의 김정은 뭐 구성원들은 엄청난 그 쇠뇌를 시키죠. 막 이렇게 신천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도 저는 접하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쇠뇌를 시키죠. 실수는 용납하지 않죠. 언제나 최고의 질적 순을 요구하죠. 이런 독재자의 유형이 어떨 때는 먹히는 게 사실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누군가가 우리를 아버지처럼 이끌어주는 그런 시절, 그런 시절에는 이런 독재 유형이 좀 먹히죠. 근데 요즘은 외식 못하거나, 물론 힘든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식을 못하거나, 해외여행을 안 가거나, 그죠?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의 삶을 개척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꽤 있죠. 그래서 독재자의 유형들의 집단이 통제 없이 방만하거나 혹은 가식적인 성과물로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독재적인 유형은. 그런데 이 리더는 팀에게 업무에 공정하게 배분을 하고 스스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그 아프리카 사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모아와서 나눠주는, 누구 하나 불만하지 않는, 나는 10개를 갖고 왔는데 우리 집 사람은 3개라고 해서 왜 난 3개만 주느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독재 유형일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공평하다고, 그리고 정확한 분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누구 하나가 막 이의를 걸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을 토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뭡니까? 그렇게 해왔고 고착화가 되었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쇠뇌고요. 좋게 얘기하면 관습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군대가 그런 경향이 많고요. 계급 독재, 사회주의가 많고요. 운동선수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랬었었죠. 운동선수들이 맞고 때리고. 근데 지금도, 지금 손흥민 아버님 사건 뉴스에 있으잖아요. 뭐가 잘됐다, 뭐가 못했다라고 얘기하라고. 상황, 제가 그랬죠.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이런 걸 볼 때 양쪽 얘기를 다 정확하게 알고 내 의사. 마치 보면 어때요? 얼마나 그 학부모 편을 드는 사람은 얼마나 아버지가 손흥민처럼 만들려고 애를 또 때리고 저랬어. 저런 사람 진짜 지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무슨 뭐 보상금을 5억씩이나 청구해. 아주 그냥 뽕을 빼려고 하는구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달라. 그리고 너무 억울하게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축소된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사건을 보실 때 약간 평균학적, 편견이 없는 형태에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아이돌은 어떻습니까? 아이돌은 너무 어려서부터 뭔가를 하려고 자아도 형성되지 않을 때, 이성도 없을 때, 가치관이 미성숙할 때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뭡니까 지금 이게? 쇠뇌시키는 거잖아요. 춤은 이렇게 춰야 돼.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 뭐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독재자의 유형은 정책 결정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핵심 정보들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고요. 고수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통제 없이 방만한 어떤 상태의 조직들이 가식적으로 성과물을 안 보이게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아예 배제돼서는 안 되겠지만 강요돼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접근 방식. 근데 민주주의는 다 좋은 거냐? 이것도 한번 봐야죠. 물론 참여의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하다고 확신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장려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나 자기 생각을 막 밀어붙이는 것들은 별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형에 따라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최종 결정은 리더자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도 아직 많죠. 즉 민주주의의 리더자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접근 방식은 리더자가 능력이 탁월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지향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의견을 낼 수가 있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언을 하지만 결정은 책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내가 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조직의 현상이죠, 사실은.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 줘봐, 아이디어 줘봐, 아이디어 줘봐, 아이디어 줘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의견을 다 수립을 했어요. 그리고 분석을 해요. 최종 결정을 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재자라고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결정은 다수의 결정을 하면 그럼 좋은가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뭐가 잘못됐어? 어떤 결정이 리더자가 내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냈어. 그러면 그 책임은 뭐 뽐빠이 할 거예요?
막말로 너 잘못했으니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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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자가 없거나 통치 능력이 없거나 잠재 능력이 없다고 본다면 이거는 민주주의 리더자로서는 결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이고 탁월한 부하들을 많이 만들려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소외되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조직은 아주 똑똑하고 정말 유능한 사람을 뽑는 조직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때도 있고 약간 두 가지로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똑똑한 형태의 조직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잘 맞는 나랑 잘 맞는 성향에 맞는 조직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후자가 훨씬 더 가치와 인격을 형성하는 데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러면 부족해서 거기를 안 가냐? 그게 아니고 저랑 맞는 성향이 있잖아요. 저랑 잘 맞는 사람, 저랑 잘 맞는 친구, 그죠? 저랑 잘 맞는 음식 그런 걸 찾아야 간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직에 잘 융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인정만 받고 싶어 해요. 왜? 나 똑똑했거든. 나 S대 나왔거든. 나 뭐 했거든. 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보다 미치거든. 아니거든. 나랑 안 맞거든. 넌 나보다 공부 못했거든. 이런 사고방식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을 변화하는 게 상당히 쉽죠. 그렇다고 뭐 다 공부한 사람이 다 잘 모든 사람이 그러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 와서 잘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을 어, 선호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너십 유형이라고 해서 이건 평등이죠. 조직 구성원의 한 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다. 좋은 말이에요. 집단의 비전이나 의사결정과 팀의 방향의 설정에 모두 다 참여해야 한다. 그것도 나쁘진 않죠. 책임도 공유를 해야 되느냐. 그죠? 요거는, 그쵸. 만약에 같은 평등한 조직이라면 가능해요. 근데 약간의 상하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가중치라는 게 있을 텐데 그 가중치에 맞게 책임을 지거나 보상도 받는데 책임은 동일하게 진다? 요거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형태는 소규모 조직에서 풍부한 경험의 재능이 있는 개인에게 좀 적합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신뢰와 정직 그리고 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파트너십이 핵심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 어떤 리더가 누구 어떤 구성원에게인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평등 뭔데 이거 따라하라고 이거 따라하고 도대체 뭐에 사공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리더의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리더가 뛰어나지만 다른 구성원들보다 특별한 대우, 특별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리더가 있으면 파트너십 리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모든 의견을 의사결정 및 팀 방향에 설정하는 데 참여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잘 되면 좋은 거고 못되면 공동 책임. 그럼 어떻게 해요? 난 빠질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의 유형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도자들이 잘 특성에 맞게끔 조율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적용하는 방법론에서도 이론을 알고 적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혁적인 유형인데요. 지금 좀 힘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챕터에서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경영이나 경제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 리더십을 하나 딱 띄워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할 정도로. 근데 그거를 조금 함축해서 최소하게 축소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째 용어가 어렵고 둘째 이론적인 배경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혁적 유형이라는 건 조직의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요구할 때마다 이게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때로는 어떤 명확한 비전이 있으면 카리스마로 내가 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뭐 이런 거. 내가 능력과 자신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확신을 주는 거. 개개인의 스스로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 당신은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존경합니다. 이래서 충성심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에 대한 성공이 앞으로 도전을 할 때 좋은 자극이라 되고 푸꾸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근데 그걸 또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뭐래요? 아, 설레발 또 열심히 치시는구나. 열심히 또 약간 앞에 또 썰 푸시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절하는 방법도 스킬입니다. 감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장애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리더자들은 리더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과 도움이 마음 먹기 스포츠맨들한테 이게 엄청나게 맥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또 약간 이런 거잖아. 나를 믿고 따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커서 대학생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공도 감사해야 하겠지만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이런 정성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거 말고 직장을 다닌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연애도 열심히 하고 돈을 벌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부모님도 용돈 드리고 여러분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감하죠. 감하. 장애를 불안하고 얘가 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나는 정말 부모로서 우리 애한테 잘했어. 막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의 행동이라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관계자와 리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직에 성공하는 걸려면 관리와 리더가 모두 필요하죠. 누구는 관리를 잘 해야 하고요. 누구는 또 그거에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좀 끌어당기는 리더도 해야 되고요. 자전거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앞뒤 중에서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냐? 앞에 페달이 어디 있어요? 뒤에 하면 앞에가 굴러가고 또 앞에 있는 것도 있고 후륜이 있고 전륜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결국 뭡니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이 표의 키포인트예요. 보완적인 장점, 보완이 뭐예요? 보완. 보완이란 단어가 어떤 게 있으면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필수적인 사양이야. 야, 여러 말 하라고 없고 무조건 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보완적이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받쳐주는 역할인 거죠. 상황에 수동적이다라고 하면 새로운 상황엔 창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더자들은. 그리고 이게 사실이야, 팩트야. 근데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설명을 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에 초점을 둔다면 물론 하루하루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고 오늘에 만족하면서 계속 그러면 내일이 오고 그럼 내일이 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초점을 두느냐에 따른 건 아니지만 오늘에 초점을 두고 오늘만 하면 끝. 이거보다 난 내일 뭔가를 해낼 거야. 뭔가 내일을 이걸 이룰 수 있게끔 지금 해야 될 거야. 같은 상황에서 관리와 리더자의 생각이 조금 다른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체계 기구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직권이냐 설득이냐 통제냐 헌신이냐 지금 생각했던 문제만 막 해결할 거냐 아니면 가능성을 볼 거냐 어떻게 할까 생각할 거냐 아니 무엇을 할까 생각할 거냐 규칙을 따라 물론 규칙을 무시하고 가치관을 형성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았어. 신호등 다 무시하고 막 지나가고 막 이러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뭐 자율주행이니 뭐 술이니 뭐 난리치면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그렇잖아요. 규칙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가치나 그래서 생각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업무를 반드시 통제한다는 것보다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리더하고 사람 관리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약간 사는 그런 거. 그리고 물론 표준화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혁신적인 어떤 무언가를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지금 혁신, 뭐 잠재적 이런 단어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을 빵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제가 말했어요. 21세기의 리더십.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이분이 달팽이를 부를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일은 뭐랄까? 내일은 올까? 뭐 제가 제대로 지금 가사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에서 막 상상하는 거라. 어떤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서 제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 내일은 뭐라지? 나한테 내일이라는 게 있을까? 그 다음 할 일이 없는데 뭐 이런 거. 이 사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허례허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구성원의 감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 조직원에 대한 관계 형성, 그리고 어떤 스태프에 대해서 어떤 복종, 순종, 그리고 스태프를 모시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그 감성 역량을 높이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들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 자신을 빡쳐도 참으세요. 무조건 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해야죠. 술만 먹어요? 운동을 하거나 호흡을 하거나 나만의 어떤 기도를 하거나 참아야죠. 어떤 피부과가 아니라 산부인과였나? 하여튼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여자들이 와서 막 짜증을 낸대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도요, 약을 먹어요. 왜? 손님한테 친절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환자한테. 근데 예민하게 얘기하지 않고 친절하게 얘기하려고 저도 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약을 먹습니다. 이렇게. 안정제는 아니고요. 그냥 마음을 조금 다운시키는 그런 약을 먹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모든 사람은 다 똑같구나. 어떤 식으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구나. 자기 통제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도 다 약을 먹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너 왜 저번 시간에 지각했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해요. 제가 공황장애라 연예인이야? 공황장애라 잠을 못 잡니다. 약을 안 먹으면 잘 수가 없어요. 막 와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연예인이야? 무슨 잠을 못 자. 헛소리 하고 있어. 이게 배가 부르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진짜인 것 같거든요. 그 친구의 내면을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운동을 하고 잡아. 따뜻하게 샤워를 하던가 아니면 산책을 하던가 그렇게 해. 자기가 처해져 있던 상황이나 위치가 불안정한 거야. 편안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크리스찬이신가요? 저희 학교가 크리스찬이라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자들한테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고 뭐 이제 그 계열회사 사장님들한테 막 보고를 받는데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이제 그 기자가 이병철 회장한테 삼성그룹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한테 회장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큰 기업의 회장님이시고 돈 걱정 없으시고 모든 것들 다 지휘지도 하시고 전 세계 나가서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병철 회장이 그 기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일 없나?
어느 계열에서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없나? 이 계열사에서는 어떻게 주식 상장이 됐나? 이 계열 회사에서는 뭐 협력이 됐나? 이런 고민으로 시작한다고 그러셨대요. 많이 가질수록 고민이 더 많고 근심 걱정이 많아서 더욱더 힘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기자가 글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예. 물론 있으면 더 풍족한 건 맞죠. 근데 사람은 다 부자라고 밥 4끼 먹나요? 가난하다고 밥 2끼 먹나요?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 먹습니다. 요새는. 잘 안 먹어요, 밥도. 자기 통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물론 신뢰와 존경보다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시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게 무언가요? 찾으셔야죠. 여러분들만의 필살기를 잡으셔야죠. 난 노래를 잘해. 춤추면 어때요? 노래하면 어때요? 나는 뭔가, 예를 들어 나는 뭐 만들기 잘해. 만드는 거 하세요. 난 디자인을 잘해. 디자인 하시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서 알바를 해서 비용을 버세요. 네. 아플 일 없고 잠 못 잘 일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반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의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의 또 하나는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 뭐 타인도 좀 보세요. 부모님도 보시고요. 친구들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하는 그 구성에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집단의 감성이 형성하는 단계라고 해서 서로 합력하고 우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혁적인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이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되게 구체화됐고 자부심과 존경심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모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작았어요. 음, 키와 외모보다는 생김새보다는 지위 상승하는 그런 방법이나 신뢰감, 그다음에 관대함 이런 것들을 더 좀 더 구체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나 카리스마 있어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역시 옷 잘 입는다고 카리스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려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적 자극해서 여러 관리의 요소의 기존 현상이 본질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가장 대치적인 그런 리더 행동이라고 지적 자극이라고 해서 사실 리더 하시는 분이 기본적으로 경영 지식이라든가 어떤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못하거나 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건적인 보상이라고 해서 물론 공개적인 인정을 한다든가 존경심을 포함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함축되어 있죠. 지가 리더면 리더지 어디서 뭐 에이,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예의적인 관리라고 해서 물론 군대 조직이나 교육 조직에는 아직까지는 약간 관료적인 게 없잖아 있어요. 아무리 편안해졌다 하더라도 핸드폰을 만진다 하더라도 군대는 군대이거든요. 아무리 교육 서비스가 활성화됐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해놓은 교육은 교육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학점이 모자르세요. 계절할 게 없어요. 다른 데 오세요. 안 열어요.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의무로 국가에서 시키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관료 집단들이 약간의 리더십에서 조금 예외적인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행동해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 세계도 좀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아직 개방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리더십이란 뭐냐? 어떻게 보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어떤 한 방향을 딱 바라보고 그 과정을 쫙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리더십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관계자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럼 뭐냐? 관리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사물이냐 아니면 사람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요새는 조금 반려견, 반려식물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인격화시켜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나쁜 거냐? 근데 조금 오버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서 개인적인 취향이라 그건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전통적인 리더십의 이론, 특성 이론이나 행동 이론, 상황 이론, 뭐 이런 네 가지 이론이 있었다라고 해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리더십의 유형에서 독재 이론, 민주적인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또 파트너, 그다음에 변혁적인 이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조직의 문화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른들이 말하는 아유 융통성이 없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융통성 있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감성 리더십이라고 해서 물론 내면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요. 상대의 감정이나 이런 뭐 그런 것들 좀 배려해서 자연스럽게 너무 오버하지도 말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참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내서 새로운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패러다임으로 지금 좀 점점점점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변혁적인 리더십은 초기에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것도 없잖아 있지만 상황에 따라는 자부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리더에 대한 강한 면모와 부하 직원에게 적절한 어떤 권한을 부여하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건 해낼 수 있어, 잘했어, 이거 해갖고 오다니 너무 보고서 잘 썼는데 뭐 이렇게 지위 상승을 허용하는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대한 그런 리더자가 돼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까지 줄줄이 다 읽어드리다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상황이 달라서 야구 좋아하시니까 야구 상황에서 이겼을 때 트와이스가 이겼을 때 약간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좀 괜찮아서 한번 대보해 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또 하나는 이건 똑같은 거네요. 선수들만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약간 감사한 표현을 하는 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제가 뭐 이걸 뭐 만들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 있는 자료를 그대로 따온 거라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스타벅스 글쎄요 스타벅스 별다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별다방이 꼭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다방에서도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뭐 혁신과 도전이라고 해서 너 좋아하잖아요.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랬죠. 동영상 안에서 동영상을 틀면 우리가 서클럽게 운영하는 커피바는 네, 직원들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렇게 들려주셔도 되는데 시간이 되시면 버리기 아까운 자료들이니까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새로운 챕터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챕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4강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뭐 20분을 뭐 다른 소리를 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셀프 리더십과 팔로우십 인스타 하시나요, 여러분? 네, 저도 저희 학교에서 그 업무적으로도 인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만났죠. 저는 이 학교에 온 지는 8년 됐고요. 그리고 강의 경력은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영 쪽, 세무회계 쪽에서 다양한
전문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교양 강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학교가 성인학습자가 들어온 건 알고 계시죠? 성인학습자의 교양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시거나 경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의 사무관리나 대부분의 이런 뭐 대인가의 직기라든가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조금 깊게는 회계나 세무 상식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게는 뭐 컴퓨터까지도 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주로 하는 거는 경영, 경제, 행정, 무역 뭐 이런 쪽, 통계 이런 쪽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이나 팔로우십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셔서 경영학 박사기 때문에 저한테 배당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셀프 리더십에도 있지만 나를 많이 따르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인스타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팔로워가 몇 명인가요? 몇만 명인가요? 이거 인싸인가요? 그렇죠. 사람은 내가 너를 따라와 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따라오게끔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셀프가 무슨 뜻입니까? 셀프가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에서는 내 스스로를 관리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씻을까요? 여러분? 잘 안 씻을 것 같아요. 귀찮아, 그냥 자버려. 그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씻고 관리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팔로우는 뭘까요? 리더를 잘 보좌하고 리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조직 구성원인 거죠. 물론 그 사람들도 그러면 리더십과 팔로우의 차이는 뭘까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리더는 아까처럼 뭐 잘생기고 변혁적이고 뭐 민주적이어야 하며 뭐 이런 거 뭐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팔로우는 돈 없고 힘들고 직장 생활에서 연명하는 이런 사람이 팔로우인가요? 있을 수 있습니다. 팔로우가 리더자가 되는 세상이에요. 어느 건설사 현대건설을 예를 들어보면 현대건설에서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직원이셨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분이 최초로 계열사 사장이 되셨죠.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대통령.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은 원래 팔로우였는데 리더자가 된 거죠. 왜? 총수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에 부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리더자가 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택도 없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OECD 국가에서 개천에서 용날 확률이 거의 70%에서 80%가 넘는 나라가 저희 나라예요. 근데 요새 강남권이라 이런 데 보면 개천에서 용 안 나요. 개천에서 용 만들어져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중학교 졸도 못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 아이가 변호사도 되고, 네, 판사도 되고, 이런 시대예요. 요새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즉, 셀프 리더십을 갖고 있는다면, 충분히 팔로워들을 내가 따라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다시 직장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리더십의 부하 직원에 어떤 역량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부하 직원에게 어떤 행사를, 어떤 영향력을, 그 사람이 날 따라와 안 따라와 가만 안 둘 거야, 월급 안 줘, 이럴까요? 웃으라고 액션을 취해봤습니다. 셀프 리더십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팔로우십은 부하로서 상사에게 지켜야 될, 네, 그 사람이 저한테 월급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네, 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래야 하는 건가요? 바람직한 행동과 특성은 어딘가요? 직무에 대해서 태도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해줄게요.
저 사람이 나한테 별로니까 저 이 클립 못합니다. 저는 그런 일 하러 여기 온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야 하나요? 그런 사고방식 가지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딱 봤을 때는 양쪽 의견 다 판단해서 팩트에 있는 어떤 기사만 봐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을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야기 속으로 카푸치노 이거는 인터넷에서 다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야기 속으로 1,500달러짜리의 카푸치노 제목만 봐도 엄청나게 비싸죠. 뭐 달러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말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어떤 여자가 건강검진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건강검진을 한 사람은 건강검진 하는 전에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속을 비우거나 먹지 않습니다. 빈 속에 유튜브에 있어요. 찾아보시면 저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니까 똑 잘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건강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건강검진을 다 끝나고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갔는데 마감 시간이 다 끝났어. 다. 그래서 커피를 팔 수 없다고 그랬나? 말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유튜브 잘 찾아보세요. 제가 지어서 막 말을 할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저 죄송한데 마감 시간 다 끝났는데요. 스타벅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지금 짜증납니다. 우리 동네에서 9시 마감 시간인데 주문 받을 때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뭐 마치 뜨거운 거 빨리 후루룩 마시고 입천장 뒤어도 되니까 나가줄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약간 뉘앙스로 얘기해서 네, 그 안에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적이 한 번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러 들어왔다가 안 시키면 뭐라고 할까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분이 딱 상했죠. 이분 저랑 똑같이.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가게에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난 너무 먹고 싶은데 커피 마감 시간 다 됐는데 커피 한 잔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이 그러시냐고. 마감 시간이 되긴 했는데 다 드실 때까지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아이 그 정도는 손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지원한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카푸치노를 먹고 1,500달러를 주고 왔다나? 약간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설명할 그 어떤 지적 지식만 머릿속에 담아왔지, 이렇게 스토리 이야기를 다 머릿속에 넣기에는 조금, 그래서 1,000원짜리 커피를 뭐 이렇게 약간 300원짜리 커피를 1,500원씩 주고 사 먹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왜 리더십에다가 왜 넣어놨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죠, 저는. 응? 뭐예요? 말과 센스가 그 사람의 행운을 300원짜리가 1,500원, 10원짜리가 1,500원, 단위로 바꿔서 얘기하면 1,000원, 1,500원짜리가 1,500만 원이 되게끔 만드는 거기에는 말과 센스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제가 이야기 전달이 진짠가? 저 교수 뻥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볼 수도 있지만 찾아보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실 저도 잘 못해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죠. 왜?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보다 저는 더 많이 살았잖아요. 배는 더 살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제 몸속에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학생을 가리키면서 2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정말 예쁜 애가 있고요. 정말 무례한 애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니? 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예의 범절을 가르쳐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학습 내용을 가르쳐 드려요. 그걸 습득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말과 센스 있는 대답을 해서 이런 행운이 그 사람한테 왔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러면 뭐 교수자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럼 아랫사람이 발발발발 겨야 하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음. 그런데 그래 왔고 나이 먹은 게 뭐 대단한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 부모님한테도 야, 너 네가 나 낳았으면 낳지 뭐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초반이고 좀 늦게는 3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생각이시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을 초이스에서 뽑는 사람들은 50대에서 60대 관료적인 형태로 살아왔던 그런 규칙과 규율을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 매 맞고 성적 떨어지면 매 맞고 혼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고전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지금 중역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맞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나 거기 아니면 안 간 마라. 이라고 하실 건가요?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지 간에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셀프 리더십의 개념과 중요성. 셀프 리더십이 도대체 뭐야? 읽어보겠습니다. 리더가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이 리드하는 것처럼 자신의 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감을 주는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것을 셀프 리더십이라고 얘기한다. 읽긴 읽었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쵸? 셀프 리더십이라는 건 리더가 조직 구성원이 갖고 있는 그 목표가 있죠. 그 목표가 뭡니까? 그 회사의 목표인 거죠. 그 조직의 목표인 거죠. 대표인 나 혼자서는 절대로 끌어다닐 수가 없으니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밀고 갈 수 있게끔 달성하는 것. 그러면 나 혼자 막 걸어가는 것보다 내 구성원들이 나를 같이 밀어주니까 뭐가 있어요? 덜 불안해. 도와줄 거야. 내가 잠깐 쉬어도 쟤네들이 봐줄 거야. 내가 월급을 주니까. 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이런 만족감과 안도감이 생길 수 있는 게 셀프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 관리, 내 자신 관리라는 거죠. 월마트의 샘 헬튼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월마트 혹시 가보셨나요? 마치 미국의 전통적인 유통계를 휘게닥 뒤집어서 전 세계 1위를 만들었던 어, 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업원이 23만 명, 230만 명인가? 하여간 뭐 그 정도로 되게 많았던 23만 명인 것 같아요. 230만 명은 너무 많고 23만 명으로.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월마트가 컸냐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잠깐 그렇게 조금 활성화가 못했어요. 이마트나 이런 것처럼. 이 동네 슈퍼였습니다, 사실. 월마트가 할인점, 그리고 대형마트. 이게 옛날에는 전쟁 이후에 쓸 거를 물건을 딱 하나 사오고 쓰고 다 돈 주고 사고 또 필요하면 사고 쌀이 다 떨어지면 쌀 사고 이랬단 말이에요. 왜? 돈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쇼핑을 할 때 바쁘니까 한꺼번에 사다 놔. 한꺼번에 뭔가를 사다 놔. 그래서 세트가 많죠.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투, 뭐 이렇게. 세트도 비누도 뭉쳐있고, 샴푸도 뭉쳐있고, 린스도 뭉쳐있고, 막 이렇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도입을 해서, 이 월마트의 특징은 생활용품. 기간이, 그러니까 뭐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처럼 기간이 약간 길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대성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샘 월튼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일은 전진적으로 인간의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냐면 생활용품을 했기 때문에 계속 뭐 쓰고 닦고 뭐 이렇게 필수품이니까 우리가 모두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할 때까지 서로 나누고 보살피고 동기부여하고 감사하고 봉사함으로써 서로 격려하고 북돋았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열쇠에 매장에 들어갈 때까지 직원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단하게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셀프 리더십의 이거는 뭐 동기부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실한 업무 수행을 통해서 더 좋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코이라는 잉어 어떻게 보면 여기 쭉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는데 작은 어항에서는 5cm에서 8cm 살 수 있대요. 근데 조금 큰 연못에 가잖아요. 그럼 25cm까지 살 수 있대요. 그 큰 강물에 가잖아요. 그러면 1.2km, 2m까지 자랄 수 있대요. 즉 뭡니까? 마음을 먹으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느냐, 내가 어떤 정신을 갖느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8cm도 됐다, 25cm도 됐다가 1m도 됐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꿈도 그냥 직장 생활하고 하루 먹고 하루 밥 먹고 살자. 뭐 이렇게 결정하면 어쩔 수 없고요. 나는 어떤 자격증을 따서 뭔가를 꼭 해. 나는 헤어 디자이너가 될 거야.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꼭 하고 말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난 유튜버가 될 거야. 유튜브 찍어서 진짜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스스로 이 코이라는 잉어처럼 자기가 결정한 환경에서 스스로 환경을 선택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념 하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또 경과가 됐습니다. 네, 일부러 이번에는 좀 챕터를 마치려고 조금 했는데요. 그래도 앞부분 조금 했다가 나간 거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영상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